안녕하세요. 7월 22일 라면입니다. 네, 오늘은 뭐 간단하게 PPT를 정말 오랜만에 대충 만들어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올라가면은 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사실 저번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2K를 다시 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건드릴 게 없다. 포트폴리오도 준비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을 다 드렸고, 뭐 이제 알트 같은 것들은 뭐 저는 이제 비중 한 1%도 안 가지고 있는데 막 추천하면은 좀 올인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번 알트장이 많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웬만하면 제 추천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을 게 없더라고요. 뭐 추천했는데 수익이 나셨다고 하면은 기분은 좋은데 하락했다고 하면은 모든 게 제 책임 같고 내가 왜 추천해줬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알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비트 얘기도 이제 영상을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는 가끔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옛날에 했던 얘기를 한번 더 하려고 해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고 시층이 올라가면서 주체 변화 다 옛날에 얘기를 다 했던 것들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13년에 첫 상승을 할 때 이제 뭐 불법 사이트에서의 그 추적되지 않는 돈에 대한 수요로 성장을 했고 15년에서 17년 이제 2만 달러 갈 때 그때가 지금 돌아보면 상승률이 가장 컸던 사이클인데 1000억대 자산 수준이었던 아서에이즈, 천억대로 추정되는 아서에이즈랑 뭐 중국의 우지환 이런 친구들이 시장을 이끌었었죠. 20년, 21년에는 조 단위가 넘는 뭐 판테라 캐피탈 같은 대형 벤처 캐피탈들이 시장을 이끌었고 멀티코인 캐피탈이라던가 뭐 엄청 많아요. 뭐 지금은 파산한 데도 많고.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이제 조 단위도 넘어선 경 단위의 자산을 관리하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혹은 이제 좀 자국의 화폐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면서 비트코인으로 해칭을 하려는 국가들도 하나둘 보이고 있죠. 뭐 다음 사이클 2028년 뭐 2029년 다음 사이클이 또 있다면은 그때는 뭐 전 국가적인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이 코인을 배척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시대까지 온 거에 대해서 다 짜여진 각본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약간의 음모론도 생각을 해봅니다. 코인이 영향을 줄 만한 트럼프의 정책 뭐가 있나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봤는데 트럼프는 뭐 지금은 이제 코인 옹호자로 뭐 연설도 할 예정이라는데 그런 거 다 그냥 차지하고 가장 강하게 미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부자한테서 좀 덜 걷고 저소득층에서 더 걷자는 감세 정책입니다. 같은 퍼센티지로 하면은 당연히 부자한테서 덜 걷는 게 훨씬 막대한 그 재정 적자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재정 지출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뭐 국채 발행 증가, 뭐 돈을 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침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멈춰라 뭐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금리가 마냥 계속 오를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국채 발행으로 인한 가격 하락, 그에 따른 수익률 상승.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한 1년 전? 옛날부터 돌던 떡밥이에요. 그 국채, 그 늘어만 가는 국채 빚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미국이 지금 빚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코인판을 키워서 거기를 유동성 흡수의 블랙홀 창고로 만든다. 뭐 이런 음모론이 많았는데, 예, 지금도 음모론이에요. 근데 좀 진짜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나의 그 저만의 음모론 한번 세워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테더사가 이번에 계속 커오면서 909억 달러치의 국채를 보유 중입니다. 여기 테더 그 지분 1분기 발표를 보면은 US 트레저리가 91 빌리언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웬만한 국가를 넘어서는 국채를 보유 중이에요. 얘네들이 스테이블을 발행을 할 때마다 자신들의 자산 관리에 국채 매매를 굉장히 큰 비중으로 합니다. 현재는 19인데 코인판이 커질수록 그리고 테더 발행이 많아질수록 국채에 대한 그런 해칭을 더 많이 걸겠죠. 그래서 이 규모가 계속 커질 거예요, 아마. 네, 보시면은 22년에 그 하락장 때 한 여기죠. 48빌리언 가지고 있던 게 지금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은도 아니죠. 1년 한 3개월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볼 때, 테더사가 가지고 있는 국채, 그런 양 같은 것도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생각보다 규모가 작지 않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전체 자산 규모 사이즈에서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렸죠. 코인이 차지하는 자산 규모가 요건데 전 세계 19위의 국채 발행 기관을 가지고 있어? 이거 좀 군침 날 법 하더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블랙록이 RWA를 밀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웬만한 분들 개념은 이제 다 아실 텐데 뭐 국채뿐만 아니고 부동산, 뭐 주식 전부 다 이제 토큰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0.01개, 0.002개 하고 팔 수 있게. 얘네들이 이거를 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가상화폐 쪽을 그냥 마냥 배척을 할 수만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테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국채에 대한 그런 해칭도 가능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별건 아니고 넘어가도 돼요, 이거는. 자,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다고도 볼 수 있다. 뭐 비율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자산군에 장기적으로 돈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안목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한 투자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래서 뭐 까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국장엔 투자를 안 한다고 했죠. 오늘도 카톡방에서 잠깐 토론이 있었는데, 네, 그러저러한 이유로 국장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20년에 우리가 돈을 풀었잖아요. 우리가 푼 게 아니고 나라에서도 은행에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 회수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현재 후유증, 고금리 상황인데도 물가가 안 잡히고 있죠. 인플레는 2%가 상수였는데 지금은 3%를 목표로 잡고 있다. 근데 여기도 아직 도달을 못했죠. 이 3%라는 것도 그 CPI 데이터 같은 거를 발표를 할 때, 미국 그 발표를 할 때 항목들을 항상 조정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튀었는데 좀 빼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는 그 CPI 지수가 우리가 뭐 작년 대비 물가가 3%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하나요? 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1년 지나면 한 10% 올라 있고 그러죠. 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음모론적인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수치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다 이제 마사지 되고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개인의 생각이니까. 지금 이 순간도 가속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의 빚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그 유동성 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돈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양이 요러다가 이랬다면은 20년 대 이렇게 발행이 된 거를 전부 회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똥은 더 큰 똥으로 더 큰 똥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돈을 덮은다. 저는 여기에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정된 미래이고, 뭐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뭐 또 주식이 버블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좀 반대 입장인 게, 지금이 버블 상황이면은 엔비디아 말고 다른 주식들, 이런 것들이, 뭐 구글도 그렇고 뭐 나이키를 볼까, 나이키 같은 것들, 하다못해 중소형 주식 같은 것들, 이런 메이저뿐만 아니라 중소형 주식들이 다, 코인으로 치면 알트죠.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그 장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그리고 돈을 아직 뭐 제대로 대놓고 푼 것도 아니고, 그런 간단한 그 큰 관점에서 저는 아직 버블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을 외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시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경기 침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경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이 모든 말들이 그냥 하나의 개인 의견일 뿐,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고. 그래서 부동산 코인의 가치가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뭐 해시레이트도 계속 증가하니까 필요한 그 가격이 오르는 거죠. 가치가 오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돈의 가치 하락 속도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래서 가치 하락 속도를 넘어서는, 혹은 그거를 해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수익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거를 코인에서 찾고 있잖아요. 아무튼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줘왔다. 이게, 이 전부가 10일 동안 시장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독일 물량 풀리니 하락할 것. 이거 57K 때죠. CME 갭이 60K에 있다. 무조건 갈 것이다. 저번 주 월요일이죠. 안 갔습니다, 아직.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CME 갭을 맹신하면은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세상에 무적의 매매법은 없습니다. 마곡 물량 풀린다. 그때 뭐 트랜잭션 한 0.1개 됐다고 뭐 또 한 $1000 내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안 보이죠. 바이든 사퇴한다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감정이 지배적이어야 되니까 코인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1,500불 하락했다가 상승을 했죠. 이런 것도 다 이유를 갖다 붙이기 마련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일매일 생각지도 못한 뉴스들이 나올 텐데, 매매를 언제 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25,000달러일 때보다 시장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 29까지 내려갔었죠. 제가 구매를 했던 그날입니다. 54K였나? 구매를 했던 그날이었어요. 펀딩 비율이 오르질 않고요. 불신의 단계. 채굴 장복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지지부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비싸다. 9천만 원짜리를 사서 언제 수익 볼 거냐. 그 얘기 이때도 다 나왔습니다. 제가 시장을 8년 동안 겪고 있잖아요. 비트는 언제나 비쌌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못 산 사람은 어차피 앞으로도 못 산다. 하도 오래 못 가지고 있을 거. 뭐 생각은 여전하고, 비트랑 뭐 메이저 알트들은 뒤를 돌아보면은 다 한참 올라 있어요. 근데 수익을 본 사람은 많지 않죠. 주변에 보면은.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던 때가 있어요. 물론 뭐 맨날 방송 킬 때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왔지만, 언제냐? 2월 3일 비트가 43K였을 때
이런 진짜 큰맘 먹고 작정하고 찍었던 영상이 있죠. 이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얘기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이때는 43K였는데 지금은 67K인데도 사람들이 안 사요. 아, 안 살만 하죠. 비싸졌으니까. 근데 감정은 똑같다. 43K 때, 25,000달러 때, 그리고 지금 66만 7천 달러일 때 시장의 감정이 똑같습니다. 이때도 산다는 사람 없었어요.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 이때 개미들은 코인 다 팔고 없었죠. 온체인 데이터로 상으로는 개미들은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가격을 보시면은 2월 3일에 현재 시장 가격이 합리적일 가능성, 그리고 이 뒤부터 계속 올랐죠. 2월 3일에 가격이 어땠냐면은 여긴가요? 2월 3일이 여기입니다. 네. 이때부터 주구장창 오르기만 했었죠. PPT 방송을 했던 이때,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올라져 있는데, 뭐, 이번에도 떨어질 거다라는 시장 감정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3,000달러일 때도, 요때일 때도, 요때일 때도, 요때일 때도, 요때일 때도, 요때일 때도, 네, 사람들이 비트를 안 사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어느덧 가격은 9천만 원이고, 비트를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23년 중순쯤일 거예요, 아마. 예. 안 사는 시대에서 못 사는 시대로 갈 것이다. 지금 가격이 그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이 끝났다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62K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뭐 이제 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할 말 다 했죠. 1차로는 88K, 2차로는 102K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게 상승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은. 그리고 기간도 다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방송을 안 보신 분까지 제가 케어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알아서 찾아들 보시고, 제가 그렇게 친절한 편이 아니어서요. 제 이번 목표는 지금부터 다시 2배, 전체 자산을 2배를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네, 2배 하면은 코인판에 들어왔는데 2배밖에 먹을 생각이 없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체 자산입니다. 전 재산. 저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요. 전부 코인에 올인을 한 사람이라는 점.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그랬어요. 그 일봉상으로는, 과열 구간은 아니지만, 약간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 생길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서 한 65K만 가도 다시 하락론자들 얘기 나올 거거든요. 네, 저는 거기까지 내려온다면은 아마 레버리지를 좀 더 쓰지 않을까. 네, 대추세가 상방일 때는 단기로라도 숏을 잘 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하락장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은, 네, 근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생각해보고, 네,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네, 딱히 깬 적이 없네요. 지금 5달 동안 버티고 있네요. 이전 고점 위로. 나스닥 같은 거는 지금 이거 나왔다고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 같은데, 불안해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뭐, 위에 뭔 일 있어요 하실 것 같고, 저는 아직도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버블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루마다 다이나믹한데 그 모든 시장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집니다. 시장을 크게 보고 여유롭게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에서도 하락장에 지쳐서 떠나신 분들도 많고, 예, 요즘 유튜브도 제가 재미없게 찍어서일 수도 있지만, 조회수가 진짜 한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예, 그런 것도 조금 지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7월 9일부터 상승을 계속 외치고 있었고, 해체하는 겁니다. 예, 구매도 잘 해냈고, 7,783만원에 샀던 거, 예, 원화로는 거의 추세선 다 왔네요. 아마 62K를 깨지 않는 이상 이 추매분도 모두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는 뭐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지고 있고, 현금 비중이 15%, 이것도 더 넣을 생각 없냐, 불타기 할 생각 없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지금 뭐 보증금으로도 묶여 있고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최대 현금 투자를 지금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74K까지 갈 때 현금 비중이 30% 막 이랬잖아요. 이번에 15%더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제 저도 거의 올인을 한 성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부모님이 이거 보시면 안 될 텐데 미쳤다고 코인에 올인을 하냐고. 예, 아무튼 하루에 뭐 1%, 2% 떨어졌다고. 야, 이거 하락 시작 아니야? 또 그렇게 불나방처럼. 제발 좀 그런 투자자분들 없길 바라면서,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62K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네, 녹화 영상이 안 올라올 거예요. 네, 더 할 게 없기 때문에. 라이브는 지금 2주에 한 번씩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다 많이 나가신 만큼 라이브 예상 인원도 한 1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같이 잘 버틴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